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이른의 박철민 씨. 그에게 며느리 수지는 하늘이 내려준 천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미소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것은 아들의 손을 빌려 몰래 설치한 작은 CCTV 한 대였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떠난 70평생의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시렸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런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다며 한사코 집으로 모셨죠. 처음에는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될까 싶어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 수진의 간곡한 부탁에 철민 씨는 결국 무거운 짐을 쌓아들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제 아버님의 가족이에요. 어머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더 잘할게요. 싹싹하고 상냥한 며느리 수지는 정말 말 그대로 천사 같았습니다. 철민 씨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매일같이 상에 올리고 달아빠진 네일을 보고는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새로 사다 드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철민 씨가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칭찬했죠. 철민 씨 역시 그런 며느리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살갑게 굴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자신의 딸보다 더 살뜰하게 챙겨주니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철민 씨는 며느리의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그 완벽한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 하지만 철민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의심만 많아졌구나. 아내가 떠난 슬픔에 괜한 생각을 하는 게지. 그는 자신을 타이르며 며느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애써 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철민 씨에게는 아내가 남긴 유품 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황금 거북이 조각상이었죠. 생전에 아내가 시장 좌판에서 사와서는 이게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거라며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던 물건이었습니다. 철민 씨 역시 아내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 황금 거북이를 매일같이 손으로 쓸어보며 아내를 추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거북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침대 밑, 옷장 서랍, 화장실 구석까지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민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내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혹시 외출하셨을 때 떨어뜨리신 건 아닐까요? 며느리 수지는 철민 씨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모습에 철민 씨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니다, 내가 외출할 땐 꼭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데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혹시 얼마 전에 다녀가신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가 실수로 버리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수지는 말을 흐렸지만 그 눈빛은 마치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는 애써 그 생각을 외면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찻잔 세트 중 하나가 없어지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둔 앨범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수지는 마치 자기 일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철민 씨를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어디 두시고 잊어버리신 걸 거예요. 너무 상심 마세요. 제가 꼭 다시 찾아드릴게요. 며느리의 다정한 위로에도 철민 씨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물건들은 모두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사라질 때마다 며느리의 과장된 위로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처럼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통장이 사라졌다 나타나면서 터졌습니다. 철민 씨는 아내가 남겨준 비상금을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자를 열어보니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온 집안을 뒤진 끝에 그는 전혀 다른 장소인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통장을 가져갔다가 다시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해 보니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5만 원, 10만 원씩 꾸준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민 씨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 뒤에 서늘한 눈빛을 숨기고 있는 며느리 수진.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제 엄마보다 수진을 더 따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몬다고 생각하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게 뻔했습니다. 철민 씨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가야 하는가? 아니, 아내와의 추억을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이대로 도둑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며칠 후 철민 씨는 주말에 집에 놀러온 손자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예준아, 할아버지가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려서 말이다.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작은 카메라 같은 거 할아버지 방에 하나 설치해 줄 수 있겠니?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는 할아버지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흔쾌히 작은 CCTV 카메라를 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철민 씨는 타는 목마름으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끔찍한 진실. 철민 씨는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과연 CCTV에는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을까요? CCTV를 설치한 다음 날 철민 씨는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평소처럼 노인정에 마실이라도 가는 척 집을 나섰지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와 아파트 벤치에 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아들 내외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인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방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더해갔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선량한 며느리를 의심한 천벌을 받을 게야. 자책감이 밀려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자신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화면 속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 주위를 살피더니 이내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철민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상냥하고 따뜻했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멸과 냉소로 가득 찬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방안을 둘러보더니 경멸적인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인네 냄새. 수지는 중얼거리며 철민 씨의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적이더니 잃어버렸던 황금 거북이를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철민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훔쳐간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지는 황금 거북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노려보더니 그 위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다음으로는 철민 씨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자신의 지갑으로 옮기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고 태연했습니다. 철민 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 하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철민 씨의 머리맡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향해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보고 있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이 가정, 당신 남편, 당신 아들, 이제 전부 다 내 거야. 당신은 그냥 무덤 속에서 썩어가기나 해. 그 순간 철민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가 자신의 집안에서 죽은 아내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그날 저녁 철민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노인정은 재미있으셨어요?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여전히 천사 같은 미소를 띤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들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철민 씨는 주말 저녁 아들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 말이 있다. 잠시 앉아보거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철민 씨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CCTV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던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수진의 이중적인 모습, 어머니의 유품을 훔치고 아버지의 돈에 손을 대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모욕하는 그 모든 장면을 민주는 넋기 나간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에 화를 낼 경황도 없었습니다. 영상 속의 여자는 자신이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왜? 영상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철민 씨는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민 씨와 민준의 싸늘한 시선에 수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듯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야? 수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섭게. 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로 스마트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에서는 수진의 추악한 행동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묻고 싶어.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궁지에 몰린 수지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그동안의 상냥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아기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내가 그랬다. 왜? 당신네 가족이 우리 집을 망가뜨렸으니까. 철민 씨와 민주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울부짖으며 지난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 박영철 씨라고 기억이나 하세요, 아버님? 20년 전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죠.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나셨다고. 철민 씨는 그제야 기억 저편에서 박영철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횡령은 사실이었고 그는 모든 증거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닥쳐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는 평생을 손가락질 받다 화병으로 돌아가셨어.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았고 나랑 내 동생은 죽지 못해 살았다고. 난 당신 아들한테 접근하기 위해 모든 걸 바쳤어. 당신 가족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수진의 저주 섞인 절규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지난 세월을 살아온 그녀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의 사정이 어떻든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고 내 아버지를 기만했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민준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수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자신의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철민 씨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그녀를 고소했고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집은 고요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아버지를 힘들게 해드렸어요. 철민 씨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이겨낼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유품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철민 씨는 황금 거북이를 손에 쥐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가 당신과의 추억을 잘 지켜냈어. 그리고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철민 씨와 민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의지하는 부자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